안녕하세요. 주문하시던 과목 나왔습니다. 바로 백혈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혈구 성숙과정과 기능, 그리고 백혈구 중에 과립계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의 성숙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혈 모세포인 EPSC, 즉 스팀셀에 의해서 골수계와 림프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 골수계는 마이엘로이드 스팀셀 같은 경우에는 바로 CFU-GEMM이 되는데요. 그때 이 E는 적혈구 계열인 BFU-E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CFU-E 분화 성숙을 통해 결국에는 적혈구가 됩니다. 또한 CFU-GEMM에 의해서 CFU-메가, CFU-GM, 그리고 CFU-EO, CFU-바소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됩니다. 이 CFU-메가는 혈소판이죠. 그 외에는 바로 저희가 공부할 백혈구 계열입니다. 백혈구는 과립 백혈구와 비과립 백혈구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과립 백혈구 안에는 중상구, 호상구, 호형기구가 있고요. 이 무과립, 즉 비과립 백혈구에는 단핵구와 림프구, 그리고 형질세포가 있습니다.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중상구 같은 경우에는 식균작용과 탐식기능, 그리고 급성일 때 화농성 질환 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호상구는 독소를 중화하거나 알러지와 기생충 감염 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섬유소 용의 활성화 작용도 하고요. 또한 호염기구에는 그 과립 안에 히스타민과 헤파린을 운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핵구로는 식균 작용을 하고 말초에서 가장 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단핵구는 중상구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림프구는 블라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아구를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에 봤던 줄기세포에서 인터루킨 3나 분화를 촉진하는 이제 자극인자들이 림프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체를 형성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B세포에서. 그리고 형질세포는 글로불린을 생성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을 하고 그리고 핵주위에 할로 현상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형질세포에 대해서 배우긴 할 건데 특징적으로 있어요. 이제 핵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고 이 주변으로 하얗게 할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림을 나놓고 이게 무슨 세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립 백혈구와 RBC가 다른 점인데 이거는 큰 제목이고 과립 백혈구의 성숙에 따른 일반적인 형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는 작아집니다. 마이엘로 블라스트 그리고 풋뼈 속질세포라고 좀 발음도 어려운데 프로마이엘로 사이트 이 백혈구 계열에서 큽니다. 그리고 염색질은 섬세하면서 농축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핵은 미숙하면 거의 원형이나 타원형이었죠. 근데 성숙되면 함몰이 되고 분절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절이란 단어는 세그먼트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핵과 세포지의 비율은 작아진다. 세포질의 색으로는 이 블루 컬러에서 블루시한 핑크색이 나오게 됩니다. 효소 단백이 이제 옅어지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소체는 당연히 없어지고요. 블라스트의 특징이었죠. 또한 과립 생성을 합니다. 과립은 초기 미성숙 세포에서는 출현하지 않지만 성숙할 때 비특이적인 아주르 과립, 특이 과립 순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과산화효소 페록시다제 염색에서 골수 모세포, 즉 마이엘로 블라스트는 일부 음성을 띱니다. 하지만 풋뼈 속질 세포, 이게 프로마이엘로 사이트죠. 이거 이후에는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과립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되 과립 백혈구와 RBC와 크게 다른 점이 바로 마디마디 생기는 분절하는 거 그리고 핵이 이렇게 함몰되는 거 그것과 그리고 과립이 생성한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호중구의 기능입니다.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주성, 이게 바로 사이토카인 같은 이물질이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농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화학 주성입니다. 다음에는 포식 작용입니다. 파고사이토시스,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위족을 냅니다. 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세포질 속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성입니다. 어떠한 과립들을 통해서 포식 용해 소체가 되면서 분해하고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중구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화학주성, 포식작용, 살균성이 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 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호중구의 성숙과정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성 특성이나 특징 그리고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수모세포입니다. 마이엘로 블라스트 골수모세포죠. 10에서 1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염색질은 섬세한 패턴의 염색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소체는 1개에서 5개까지 볼 수 있고요. 블라스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세포질은 과립이 없고 AML의 결정적 진단 자료가 됩니다. 바로 이게 아우어로드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골수모세포에서 빨간 바늘과 같이 있는 것이 이게 아우어 바지라고 하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죠. 그거의 결정적 진단 자료다. 또한 염색성에 있어서는 페록시다제가 일부 음성이다. 과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PAS도 음성이다. 또한 CD 마커인데요. 33번과 38번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CD 마커 34는 줄기세포다. 이것도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마이엘로사이트 풋뼈 속질 세포입니다. 이것은 전에 골수모세포와 다르게 조금 과립이 보이긴 하죠. 그랬을 때 16에서 25 마이크로미터다. 이 두 번째 프로마이엘로사이트가 백혈구 성숙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포질은 블루 컬러를 띠게 됩니다. 또한 비특이성 과립으로 1차 과립인 아주르 과립이 나오게 됩니다. 비특이 과립으로 과립은 보이지만 감별할 수 없다. 과립은 보이되 이게 호중군지 호상군지 호영기군지 구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AML M3에서 파괴셀이라는 그러한 세포가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마이엘로 사이트입니다. 이건 바로 중성구 골수세포라고 하고 14에서 20 마이크로미터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세포질은 블루색에서 핑크 컬러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엘로 사이트까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말초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골수세포이기 때문이죠. 또한 중요합니다. 2차 과립을 생성하되 2차 과립이 뭐냐? 중성과립, 호산성 과립, 호영기 과립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이과립, 즉 2차 과립은 호산성, 호영기성, 중성과립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게 바로 골수세포인 마이엘로 사이트다. 하지만 이것은 말초에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정으로 메타마이엘로 사이트입니다. 호중성 늑골수 세포라고 하고요. 크기는 10에서 15 마이크로미터로 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함몰된 핵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콩팥 모양이나 이렇게 말 발굽 모양이 바로 메타마이엘로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이게 밴드형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했을 때 이 중간에서 이 밴드형처럼 이 함몰된 핵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메타,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이렇게 나온 것을 바로 밴드,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염색체가 이렇게 웅축된 모양을 하고 있고요. 또한 1차, 2차 과립을 풍족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에서는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다음은 밴드 뉴트로필라입니다. 이게 띠 중성구인데요. 10에서 15 마이크로미터로 길게 늘어지거나 구부러진 핵, 그림과 같이 C 모양이나 S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핵 안에는 농축된 염색질이 보이고요. 좌방이행이라는 것은 바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 과립이 내포되어 있고요. 토탈 그래놀러 사이트 풀이라고 하는데 TGP로서 이제 중성구에는 혈관 내에 순환되고 있는 순환풀과 이제 혈관에 붙어 있는 변연풀이 있는데요. 이것도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에서는 정상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 1에서 5%, 즉 이제 적혈구 계열에서 그물 적혈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레티큘러 사이트죠. 이 띠 중성구가 말초에서 10% 이상이 증가했을 때 급성 염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숙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히먼티드 뉴트로필라입니다. 이게 분엽 핵 중성구를 말하고 1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2개에서 5개 분엽에
핵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농축된 염색질을 보이게 되는데요. 과립의 염색성이 호산성도 아니고 호연길성도 아니라서 이렇게 중성의 색깔이 띠는 중성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분엽 상태입니다. 분엽은 하나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좌방이행, 그리고 이게 6개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우방이행이라고 해서 이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으로 이러하게 과분엽 현상이 나타난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염색성은 과립이 있기 때문에 양성을 보이게 되고, 또한 라이트 스테인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과립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8 마이크로미터의 이 적혈구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게 감별을 할 때 이 적혈구 크기를 보고 이제 백혈구인지 림프구인지 이런 식으로 감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상구입니다. 호상구는 중성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 주성이나 세균 포식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중성구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디프 카운트로는 3에서 5%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증가시, 이거 정말 중요하죠. 기생충 감염이나 알러지성 질환, 그리고 기관지 천식 같은 이런 반응을 일으켜서 조직상해와 같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소에는 쿠싱 증후군이나 ACTH 이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징으로는 세포질 내 중상구 과립보다 크다, 그리고 붉은 과립을 나타낸다. 이게 호상구의 특징이죠. 그리고 대부분 분엽이 이분엽이다. CML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연기구입니다. 바소필라이, 이거는 말초에서 1% 미만이 나타나게 되고요. 과립으로는 이렇게 바이올렛색으로 자주빛을 띱니다. 수용성을 지니고 이와 반대로는 비만세포가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과립 중에는 헤파린과 히스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색소의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까지도 염기성 색소로 보이게 되죠. 호상구와 같이 알러지 반응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단마진이나 기관지 천식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호상구와 같이 CML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만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다른 세포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직 호연구라고도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말초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골수나 조직에서 소수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립은 전에 호연기구와 다르게 비수용성이며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만성출혈 시 이 마스트셀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호연기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마스트셀, 그리고 바소필라이, 호연기구가 있습니다. 비만세포부터 보게 되면은 분포는 골수나 조직입니다.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는 증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조직에서요. 그리고 수명에 있어서는 수개월이 걸리고 핵은 원형인 난원형을 띠고 있으며 과립은 많습니다. 그래서 핵이 관찰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성분으로는 히스타민, 헤파린,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슷하지만 호연기구에서는 분포에 있어서 골수나 말초혈액에 존재를 하고요. 이것은 증식능이 없습니다. 약 10일이 지나면 수명은 끝나게 되고 핵은 백혈구의 특징인 분엽을 나타냅니다. 핵을 덮고 있지만 불규칙으로 존재하고 성분으로는 히스타민과 헤파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비교하고 나눠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 성숙 과정의 이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방이행입니다. 이것은 말초혈액 내 미성숙 호중구의 출현을 말합니다. 좌방이행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균 군단이 몸속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먼저 가는 거는 백혈구죠. 세균에는 역시 백혈구지 하면서 세균한테 가네요. 그래서 포식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때 세균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백혈구를 불러오죠. 하지만 어라, 왜 이렇게 많아? 호중구 더 없어? 여기도 부족해. 빨리 애들 불러. 호중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호중구들이 애들 부르라고 하죠. 선배님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말초 혈액 내의 미성숙 호중구의 출현은 그만큼 급성으로 염증이 높아졌을 경우에 띠 중성구나 더 미성숙한 호중성 늑골수 세포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은 우방이행인데요. 이것은 좌방이행과 반대로 분엽이 2개에서 5개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6개 이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 결핍으로 이렇게 과분엽의 호중구가 나오기도 하고 적혈구 계열에서는 악성 빈혈인 거대 적혈구 빈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수와 혈액 안에 호중구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중구는 이렇게 순환풀로 혈관 내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연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내벽에 내피세포에 부착이 되어 있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양쪽 풀이 50대 50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골수에는 바로 띠 중성구나 이 분엽 중성구는 순환 혈액보다 25배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백혈구 계산에는 순환풀 안에 있는 이 WBC를 계산합니다. 또한 급격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변연풀에 있던 이 백혈구들이 순환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백혈구가 증가하는 생리적인 증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리적 증가로 정상보다 많아져서 이제 감염으로 오해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벌써 과립구계 백혈구가 맞춰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무과립계 백혈구, 즉 당구와 림프구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